자, 이제 핵 무기가 이제 고도화돼 핵 법제화가 되고 있는 상황. 7차 핵실험도 아마 할 수 있다. 조만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미가 안 되겠다. 예. 확장 억제력을 가져야겠다라고 16일에 모이잖아요. 회의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나 이게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자고요. 우선 김성한 안보실장이 그 8월 말에 하와이에 갔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도 했지만은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7차 핵실험은 7번째 핵실험이 아니라 6번째 핵실험 다음에 첫 번째 핵실험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6번째 핵실험했던 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핵실험이기 때문에 이제껏 본 적이 없는 대응을 하겠다.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이제껏 본 적이 없는 대응하겠다. 나 참 이거 미치겠네.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확장 억제 협의체를 열어봐야 알아요. 열어봐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구체화되겠군요. 어떻게 할지. 그런데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윤석열 바이든 정상 성명에서 뭐라 그랬느냐? 미국이 실효성 있는 핵 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미 확장 억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빠른 시일 내라 그랬는데 넉 달이 지났거든 지금. 그렇네요. 9월이니까. 아직도 안 열렸어. 그리고 이제 16일 날 연다는 건데 이것도 계속 미국을 압박해서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대응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실효성 있는, 여태까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미국이 얘기하는 핵 우산은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핵 억지력을 제공한다. 이 얘기가 뭐냐?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거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미국하고 전술핵을 공유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미국의 그 본토에 있는 ICBM, 거기에 이렇게 TV 토론회 때 얘기했어요. 반덴버그 공군기지라고 있어 캘리포니아에. 거기에 미국 ICBM이 배치돼 있대. 이 ICBM을 북한으로 발사하도록 우리가 그 사용에 관여하겠다 이랬거든요. 나 듣고 나가지고 참 세상에 돈키호테도 저런 돈키호테가 있을까 봐요. 우선 내가 사실관계를 밝혀드리죠.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엔 ICBM이 없습니다. 없나요? 없어요. 어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긁어가지고 누가 갖다 준 거야. 반덴버그 공군기지엔 그런 미사일 없어. 아니 나 미치겠어 아주. 그래요? 미국의 ICBM 핵무기는 몬태나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북쪽 그 몬태나주를 비롯한 그 5개 주에 나란히 배치돼 있어. 그렇군요. 최대한 북쪽에 가 있는 거라고. 미국의 핵무기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북쪽에서 발사해야 더 짧은 거리를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ICBM은 거기 배치돼 있고 그나마도 거기에 배치된 게 북극을 통과해서 북한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중국,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루트상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중국, 러시아는 이거 인내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핵미사일을 우리 영공을 통과한다. 인내하지 못해요. 그다음에 저 날라오는 게 북한으로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약간만 방향 틀면 우리한테 떨어지는데. 그럼요. 이건 못 참아요. 그러면 이건 즉각 북한이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그 ICBM이 중국, 러시아한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북한으로 발사가 안 됩니다. 뭘 관여할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곳을 지목해가지고 어디서 주워 듣긴 주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술핵 무기를 그 미국과 공유하겠다. 이게 나토식 핵 공유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나토는 핵 동맹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나 영국은 핵이 있는 나라인데 독일, 이태리, 터키 뭐 이런 나라는 핵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나토고 동등한데 이래서 중력 핵폭탄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이 핵폭탄을 그 비핵 4개국에 배치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은 뭐라 그러냐면 독일에 예컨대 B-61 그 핵폭탄이 가 있다.
그러면 독일의 토네이드 전투기나 이제 유로파이터 전투기나 이런데 미국의 핵탄두를 장착시켜서 네. 독일군이 작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핵무기의 반출 사용에 대한 결정 권한은 미국이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야. 유사시에 니들 미사일이나 니들 전투기에 달 수 있어.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그 권한을 양보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공유하는 것처럼 만들어 준 거지. 핵은 공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공유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권력을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 가질 수 없듯이 네.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핵무기는 공유될 수가 없어요. 공유될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일단 공유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라도 하자는 걸 공약집에 넣어놓고 네. TV 토론에 나와서는 공약집에 이게 있다는 걸 모르고 그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네. 핵공유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때 개판이 된 거야. TV 토론이. 윤석열은 지 공약집도 안 읽고 오냐고. 그래놓고 갑자기 ICB에 반덴버그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니까 이런 걸 지금 미국에 가서 실제로 이런 때를 쓴 거예요. 인수위 때부터. 네. 미국 보고 핵무기 내놓으라고. 그래놓고 최근에 와서는 조금 더 세련된 거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춤식 핵 억제 전략. 맞춤식 핵 억제. 이건 뭐냐면은 북한이 핵무기 발사 조짐, 발사 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그때 미국의 어떤 핵 전력이 투입되는지를 다 정하자. 이걸 맞춤식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장한 게 지금 국방부 차관 신범철 박사입니다. 그 국민의힘 안보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문가답게 쉽게 풀었었는데 이것도 미국이 그렇게 핵무기를 촘촘히 제공해준다. 이러고 그 옆에 있던 안철수 후보가 그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나토식 핵공유 나 그거 연구 다 했어요. 이러면서 연구 하나도 안 했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괌이나 오키나와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그걸 사용해 관여해서 공유하면 된다 이랬는데 아니 괌이나 오키나와에 무슨 핵무기가 있어. 나 참 아주 여기도 아주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아주 둘이 미친 소리 해야 되는데 내가 아주 죽겠어 아주. 인터넷 10분만 찾아봐. 그래가지고 정권이 그 뒤에 대선이 끝나고 출범하니까 허구한 날 미국에 하니까 미국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실어준 거예요. 실효성 있는 핵 억제력을 제공해주겠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왜 북한이 최근에 이렇게 전술 핵무기를 많이 개발하느냐? 트럼프 대통령 때 전술 핵무기를 무지한히 개발했습니다. 그게 이제 B-61 중력 핵폭탄도 개량을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트라이던트 잠수함,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에다가 장착하는 소형 핵무기. 이걸 전술 핵무기라고 안 하고 저위력 핵무기라 그래. 이거.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 이런 데다가 다는 저위력 핵무기 이런 거를 무지한히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보니까 이거 다 미친 짓이야. 바이든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을 이야기했던 양반이라고. 그랬죠. 오바마 때부터. 그래서 개발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몽땅. 그래가지고 지금 B-61 폭탄 정도 있을까? 그게 미국 본토에 좀 있다고. 그거 정도지. 그거 말고 지금 전술핵, 저위력 핵무기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한국에 무언가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된다. 그다음에 전략 핵무기가 있는데 그건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잠수함, 또는 어떤 탄도 미사일 이런 데서 이걸 핵의 삼축 체제라 그래요. 트라이던트. 삼축 체제라 그러는데 이런 어떤 전략 핵무기를 한국하고 공유할 수도 없어. 그러면 핵 우산, 즉 한국이 핵으로 공격받으면 우리가 핵으로 보복해줄게 하는 추상적 선언문으로서 핵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신뢰 못하겠다. 실효성 있는 건 내놔 이러면 그러면 미국이 핵무기를 실효성 있게 보여줘야 하고 이걸 보장을 해줘서 한국이 거의 핵 보유국이나 다름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니까. 미쳤어요? 그렇죠. 그걸 해주냐고. 그걸 해주는 순간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바뀝니다. 동아시아에. 바뀌겠죠.
바뀌는 거예요. 핵을 공유하고 쓸 수 있게 된다면 뭐 이거는 뭐 난리가 근데 나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가짜 뉴스를 심어주고 그러면 이번에 7차 핵실험하면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예전에. 네. 또 항공모함 오고 전략 폭격기 오고 잠수함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과거에도 예전에. 다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와가지고 며칠 있다 가는 거예요. 순환 배치예요. 네. 임시 배치, 순환 배치지. 이게 어떻게 상설적인 연고 배치입니까? 사드처럼. 이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만들고 있다. 뭔가 하나 보여주겠다고 너무 큰 소리를 지난 넉 달간. 네. 이제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라 그래 버리니까 그러면 실제로 신뢰성이 있는 억제력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뢰성이 있어야죠. 신뢰성이 있어야 돼. 이걸 네. 위협의 신뢰성이라 그래요. 그러는데 뭐가 있냐고. 참 지금 4개월 이후에 지금 확대 이 전략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회의 때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나눌까요? 회의는 하긴 하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네. 미국은 들어줄 수가 없죠. 그 핵에 관한 한은 동맹국하고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미 국방부가 협상 권한이 없어요. 이건 네. 미 국무부밖에 없어요. 그 핵에 관한 거는 제가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송영무 국방장관을 수행을 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네.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네. 소형 원자로가 들어간 핵 잠수함을 가지려고 했는데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 답변이 그 말에 답변하는 순간 나는 법을 위반합니다. 그래요. 그건 국무부 권한입니다. 네. 이 핵 전력을 예. 운용하는 것은 국방부가 맞지만 그 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오로지 국무부가 있고 네. 거기가 협상 채널이고 지금은 나는 들은 걸로만 하지 아무 답변도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는 거야. 야.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철저하네요. 철저해요. 네.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미국 국무부의 비확산 담당 부서가 담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어떤 거 일본이나 이런 미국의 동맹국의 확장된 억제력 즉 네. 핵에 관한 실효성 있는 억제력 제공을 한다고 발표를 한번 해봐. 그날부로 동아시아 정세는 끝이에요. 무섭네요. 이것도 우선 어떻게 미국은 풀려갈지. 그런 네. 식의 동맹국의 억제력을 제공했을 때 아시아에서 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이제 전략적 공세가 심화될 거고 그렇겠죠. 오히려 이제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략적 안정이 깨진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 고위 관계자가 가서 말한다고 이걸 들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라면서 야. 마치 미국 핵무기가 우리 거라고 벅벅 우겨대는 저 무식이 고도로 발전한 대체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하루 이틀도 아니고 김종대 교수님 방송만 딱 들어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시는데 정작에 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이쪽에서는 글쎄요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그러니까 건지 5월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네. 확장업체 협의체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6월이 돼도 안 열려. 꽝과 먹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7월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가요. 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나 또 얘기해요. 네. 근데 또 소식이 없어요. 그때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시일 내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면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로 돼 있는 게 가장 가까운 시일 내로 말 슬쩍 바뀐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8월이 돼도 또 소식이 없네. 그러다 9월이 된 거예요. 그런데 9월 1일 날 네. 이번에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가가지고 이제는 거의 들어 누웠나 봐. 왜 회의 개최 안 해주는 거야? 왜 협의체 개최 안 해? 이러니까 9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9월 16일이 나온 거라고요. 네. 글쎄요. 근데 별다른 얘기 내용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에서. 한동안 이런 어떤 전략 자산 전개가 좀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잘 안 왔던 건 사실이니까 네. 그런 거 다시 보내줄게. 항공모함이 한번 동해 쓱 지나가고 전략 폭격기가 한번 쓱 지나가고
그거 옛날에 다 했던 거 아니야. 네. 뭐가 전례 없이 새로운 대응이요. 그다음에 저기 심지어 국민의힘은 무슨 주장까지 했냐면은 주로 하태경 의원 같은 양반이죠. 네. 미국의 핵 사용을 전제로 한 네. 한미 공동 핵 전쟁 연습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 말 자체가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 전쟁, 모의 전쟁 연습까지 가야 된다. 한미 연합 훈련은 그렇게 가야 된다 이 얘기인데. 아이고. 그걸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많은 걸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있는데 미국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근데 괴리가 이제 발생하는 이 거죠? 정부의 생각은 그거죠. 네. 어쩌면 거절당하는 걸 알고도 있어요.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 거기도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5강이 있다고 하셨죠? 5광. 네, 그 이상한 5광. 네. 광박 씌우는 거 좋아하는. 그래서 혼자 먹겠다는. 예. 그러다 요번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다 망쳐 말아먹은. 네. 오늘 뉴스 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에서 생산된 바이오 제품 아니면 안 산다고 행정명령에 서명해 버렸어요. 그럼 바이오까지. 전방위적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 약탈 정책. 물론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그 완전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미국 시장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하죠. 이건 선악은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네. 한국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는 일방적으로 몰랐는데. 했다는 게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건 일자리 약탈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눈뜨고 당한 오광 세력들 피박광박 다 쓰셨다. 미안하지만 오광들이. 큰일 났다. 그런데 문제는 네. 여기에 확장 억제가 또 하나의 아주 허황된 의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바로 주지도 않는 핵무기를 우리 거라고 이러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건데 윤석열 정부가 이게 좌절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의 신뢰성이 썩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럴 수 있죠. 이럴 때는 그러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핵무장 여론이 급격히 올라오겠지. 이거죠. 네. 우리가 핵에 대한 주권을 갖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미국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돼요. 아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 협박하고 남한은 미국 협박하고 아주 줄줄이 물고 물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근데 이런 식으로 때를 써서 안보가 달라지느냐는 거야. 달라지는 게 없어요. 때 써서 될 거면은 뭐 그냥 쉬운 길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이게 들어지게 될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하고 대화가 손톱만침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측은 킬체인, 북한은 이제 자동화된 어떤 핵 작전 방안, 법제를 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고 힘과 힘이 그러게요. 맞닿아 있는 가운데서 가장 불안한 건 뭐냐면은 핵 위기 관리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미소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1962년에 겪으면서 핵 전쟁 위협을 구체적으로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미국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을 거예요. 그게 현실화됐으면은. 그러는데 그것을 지나고 나서 이 강대국끼리는 핵의 우발적 전쟁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위기 관리 체제를 엄청나게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동안 이제 관리를 잘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라인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상호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비 통제 협상을 해가지고 전략무기 제한 협정 솔트라 그래요. 그다음에 전략무기 감축 협정 스타트라 그래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핵무기의 총량을 관리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군비 통제 제도를 발전시키다가 이것이 재래식 무기 분야 그러니까 비핵 무기 분야로 확산된 게 헬싱키 협정입니다. 그게 훗날 냉전을 붕괴시키고 평화를 만든 초석이 된 거예요. 근데 남북한에 뭐가 있을까? 지금 남북한에 글쎄요.
9.19 군사 합의서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매우 불안전하지만 그게 뭐 진짜 정권이 바뀌면서 뭐 무용화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 핵에 대한 군비 통제는 아니라고. 위기 관리 시스템도 아니라고. 그거는 매우 낮은 차원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어떤 그 운용적 군비 통제라고 어려운 말로 그럽니다. 네. 서로의 행동을 규율한 낮은 차원의 문서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전부라고. 좀 불안하네요.